자, 할루시네이션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 미국 변호사가 있었어요. 미국 변호사가 2023년도에 챗 GPT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소송 서류에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6건을 포함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검증하지도 않고 AI를 사용했다,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 분야입니다. AI가 없는 약물의 상호작용 정보를 생성을 해서 위험한 처방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이제 생성을 해내서 처방을 했을 때 얘가 서로 이제 이렇게 뭔가 부딪혀가지고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 역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뉴스 미디어입니다. AI가 생성한 기사에 실존하지도 않는 인터뷰와 통계가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2023년 판례가 바로 이런 건데, 챗 GPT가 알려준 가짜 판례를 제출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료 AI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약학이나 또는 바이오 의학 쪽에 AI가 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막 무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이런 소중한 직업인데 항상 검증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물론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항상 보조자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뉴스에 미국의 유명 스포츠 잡지가 AI 가짜 기자를 이제 앞세워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과제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AI의 도움을 받고 그냥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다가 나중에 더 크게 일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항상 검증하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할루시네이션을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모델 개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그 챗 GPT나 제미나이 들어가서 답변을 받죠.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 엄지척이냐 아니면 붐따냐 그런 것을 아래에서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지척 하면은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답변해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검증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더 정확한 답변으로 보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RLH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그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어떤 답변을 얻을 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고 뭔가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면서 근거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레그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관공서나 또는 학교에서 이런 AI를 사용할 때 레그 기반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체인 오브 셋소트라고 하는 거는 프롬프팅을 할 때 단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나는 학생을 몇 명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몇 명은 지금 군대 갔고 새로운 학생이 몇 명이 들어와. 나는 지금 몇 명 가르치고 있을까? 그러면은 몇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1단계 지금 현재 지도하는 학생, 2단계 지금 군대 간 학생 포함해서 몇 명, 세 번째 새로 들어온 학생 포함해서 몇 명,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 AI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할루시네이션이 그만큼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로 체인 오브 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할 때 단계별로 설명해줘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템퍼레처를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AI 플랫폼 사용할 때 이 템퍼레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높아질수록 하이가 되는 거고요. 낮아질수록 보수적이고 일관된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수동으로 대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원본 출처에서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받으면은 너무 내용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개의 AI 플랫폼을 켜놓고 교차 검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AI를 뺏겼는지 아니면은 얘를 잘 활용을 해서 과제를 훌륭하게 냈는지 제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는요, 자기가 모르는 걸 대답해 라고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AI는 자기가 모를 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향후에 아마 여러분들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에게 보고서 잘 써오세요 라고 하는 것과 보고서를 쓸 때 주제는 이렇게 하고 테마는 이렇게 하되 서론에는 뭐 쓰고 본론에는 뭐 쓰고 결론에는 뭐 쓰고, 그리고 얘를 몇 장 이내로 해서 A4지 HWP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 더 정확하게 제출을 할까요? 보고서 잘 제출해줘 라는 것보다 아주 명확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AI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보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분야가 있겠죠. 의료나 법률이나 금융에서 AI를 보조 도구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차 검증 반드시 하셔야 되고, AI에게 출처를 제시해. 그런데 그것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처에 대해서도 교차 검증하셔야 됩니다. 자, 꼭 알아둡시다. 높은 자신감은 높은 정확도가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니다.